어떤 녹취록인지 한번 내보시죠. 얼핏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을 느꼈어요.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시작하면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 어차피 제가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팔아서 호가 호위했던 분들입니다. 탄핵 때는 숨어있다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합니다. 근심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로남불식 진리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당시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항소심에 가서 윤석열과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저희 당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당 이름만 가리고 들으면 다른 당, 서로 경쟁당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같죠? 지금 영상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을 겨냥해 감량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반면에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정치를 더럽게 배웠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소종섭 전 시사단 편집장님. 네. 뭐 두 분 말씀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가 해봐야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귀가 아프실 텐데 이제 그거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목적은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친박 핵심을 제명하는 거죠. 당에서. 이거 가능할까요? 진짜? 지난번에는 저는 좀 어느 정도 낙관적이었는데 예.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변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저는 여기에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홍준표 대표조차도 퇴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뭐 그냥 보통의 수준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자신으로서는 정말 이 대표직의 진퇴 문제 포함한 그야말로 일전불사의 각오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일단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이 완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상황에서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내일이나 모레 안에 좀 빠르게 어떤 본인의 어떤 강수를 좀 내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좀 이 문제를 매듭 짓기 위해서 빠르게 좀 가지 않을까. 또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실 계속 진흙탕 싸움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국민들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 싸움을 보면서 혀를 차고 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아니 홍준표도 싫고 서청원, 최경환도 싫다. 다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로서도 뭔가 빨리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이 카드를 꺼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은 사실 두 사람의 저런 막말 폭탄들 때문에 너덜너덜했다고 한탄하는 많은데 김성수 시사평론. 친박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렇죠.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녹취록, 녹취 파일 이건데 친박의 반격 제대로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친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 아닌가 하는 그 소설까지도 한번 써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홍준표 대표가 될 때 당시에 친박에 묵인이 없었으면 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묵인을 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 다시 말해서
뭔가 약점이 많은 홍준표 대표를 일단 대표로 뭐 용인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다른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친박이 이 최소한 그 명줄은 살아남아 있는 그런 형태로 뭐 작은 개파로 줄어들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은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그 홍 대표의 결정적인 뭔가를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태로 가면은 사실상 또 다른 분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박들은 그게 분당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탕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어떤 형태의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나간다면은 그 바탕이 사라질 수 있지만 남아서 그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양쪽에 어느 쪽도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양쪽에 어느 쪽에든 기대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당 사태가 되거나 할 때 분명히 일정 정도 서로의 덩어리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그 계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 자신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도 그런 것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특히 친박들은 결코 그 자리를 그냥 내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들고요. 그 확신에 걸맞는 그런 결과들을 증거든 뭐든 계속 내놓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것들로 오히려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크게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박은 분당도 불사하면서 뭔가를 지키고 내놓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른당당 일부 통합파들은 한국당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바른정당은 사실은 오히려 분당을 나간다면은 오히려 낫다. 그렇죠. 오히려 그쪽을 포함하면서 바른정당이 좀 더 세를 불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통합 논의들을 갖다 딱 안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결국 뭐 자유한국당의 지금 뭐 이 진흙탕 싸움을 결국에는 뭐 이 자유한국당이 누가 남느냐의 문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 국민들을 좀 보셔야 될 걸로 봅니다.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에서 정치적인 심판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할 일은 이것이 박근혜 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건전한 보수를 대변하는 그런 당이다. 이런 모습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 박근혜 당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결국 그 일환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출당을 시키고 또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을 내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사실은 지난번 총선 때도 보면은 엄격히 해서 친박이 아니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대통령이 다 관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나는 친박입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친박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심판을 받음으로써 생명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사명은 그런 그 박근혜 당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당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홍 대표도 그렇고 서초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지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일단 상대방을 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밀어내고 바른정당을 받아들여서 키우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서초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왜 나가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탄핵에 아주 제일 큰 책임에서 탈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께서도 당 발전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나가시는 것이 옳고요. 홍 대표도 이렇게 징계해서 쫓아내서는 안 되죠. 그야말로 이 보수의 재기를 위해서 용단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서로 밀어내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더더군다나 그거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뭐 서한종 사건의 녹취록이 있니 없니 이 다툼이라니까 정말로 국민들이 보기에 참 보기가 싫지요. 그래서 좀 이때야말로 정말 정치 지도자들의 지도력이나 그런 통합적인 그런 힘이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수 국장님, 요건 약간 좀 과거 얘기긴 한데 사실 지난 대선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사실은 서청원 의원을 당원권 정지 상태에서 풀어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 끌어안았단 말입니다. 끌어안았는데 좀 몇 달이 지나서 다시 나가라.
이거는 글쎄요. 이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홍 대표로서도 그때 잘못했죠, 사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홍준표 대표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대선에서 임하고 나서 예. 바른정당은 그때도 바른정당은 거의 뭐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럼으로써 자유한국당으로 바른정당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 대선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가 않고 그리고 예. 결국 바른정당 일부라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구나라고 예. 이제 현실적인 벽을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출당,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 문제의 카드를 꺼내든 건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홍준표 대표가 그야말로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회피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예. 아니고요. 또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최고위 의결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 이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출당 문제도 마찬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압박을 하고 안 됐을 때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예.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물러날 때까지 압박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의총을 정식으로 열어서 조치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면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를 짓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도 망가지게 되는 거고 출당도 못 시키게 되는 거고 계속 그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 홍 대표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대표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야 정리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일정하게 이른바 이 박근혜, 이 보수 내에서의 박근혜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본 물꼬를 좀 트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남국 변호사. 네. 근데 이 와중에 저희가 영상을 아까 봤는데 끝부분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용주 의원은 그 녹취록 얘기를 왜 한 걸까요? 통상적으로 남의 당 사정이면은 그걸 설사 자기가 제보를 받아서 알고 있더라도 좀 갖고 있다가 무르익거나 뭐 아니면 살짝 그냥 넘겨주거나 이런데 본인이 그냥 들고 나와서 이런 거나 알고 있다라고 한 글쎄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노회찬 의원이 예. 다른 이제 방송사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이 서청원 의원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언론에 이 홍준표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듯한 그러니까 협조 예. 요청을 했다라는 예, 예, 내용을 예.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이 녹취록을 가지고 홍준표 대표 측에게 일종의 모종의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예. 협박,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로서 느끼기에는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이 녹취록을 국민의당에 전달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서청원 그 의원 입장에서는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당 소속의 그것도 대표이고 뭐 홍준표 대표의 말에 예, 따르면 까마득한 후보에게 예, 이 예. 녹취록을 또 몰래 이렇게 비밀리에 저장을 했다가 이것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아마 본인이 받는 어떤 정치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 역할은 내가 아니라 다른 당이나 다른 국회의원이야 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당 누군가에게 어떤 국회의원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국민의당에 누가 전달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의당에 보게 되면 이용주 의원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격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아마도 이용주 의원이 이 국민의당에서 제보를 받은 이 녹취 파일을 아마도 공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녹취 파일이 정말 존재하느냐라는 예. 그런 부분일 텐데 서청원 의원의 표현을 보게 되면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제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명백하게 번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게 왜 국민의당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확보를 못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선 때 문준영 씨 녹취록 조작 사건으로 굉장히 크게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녹취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주 조심했겠죠. 그렇죠. 아예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친박과 홍준표 대표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 이 파워게임의 패배는 녹취록 유무라고 보이는데 이 녹취록이 존재한다라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다른 자칫하면 이 녹취록이 엉뚱한 당에서 아니 근데 뭐 조금 뭐 다른 면도 또 있는데요. 녹취록에서 내용이 우선 중요하고 그렇죠. 파일이 있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가 그렇죠. 중요하고 또 예를 들어 진술을 번복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예, 예. 만약에 객관적인 사실이 윤모 씨가 1심에서 위증을 했다.
그래서 그걸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건 당연한 정상적인 요구거든요. 예, 예. 그래야 저걸 녹취록이 있다. 그것만으로 홍준표가 이제 뭐 유죄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우선 녹취록이 있으면 녹취 파일의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죠. 아이 그거 뭐 사실 좀 이렇게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뭐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예. 아니면 이 사람이 다 거짓말합니까? 바르게 좀 얘기하도록 바꿔 얘기해서 이렇게 그거는 했는지 완전 다른 내용이죠. 전혀 그거는. 다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예. 녹취록이 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파일 내용을 들어봐야 되고 예, 또 예. 진술방법 요구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위증해달라고 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 잠깐만요. 일반적으로 서로들, 저희가 하나 더 그만하시죠. 말씀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변호인이 그러니까 예, 저희한테 유리한 어떤 증인을 출석시킨다고 하더라도 예. 변호사가 그 증인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제가 증인을 소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질문할 것은 이런 질문입니다라고 하면서 질문만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답변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검찰 측에서 핵심 증인 아닙니까? 핵심 증인에 대해서 이 홍준표 대표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전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사실은 위증은 아니더라도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측근이 예, 예. 그 지금 이 전달을 했다라는 핵심 증인, 그러니까 유죄냐 무죄냐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증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누가 그걸 부탁을 했느냐 그 윗선까지가 수사가 되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용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 가서 윤승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이러한 정화 통화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다. 명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주 의원이 그리고 또 검찰 출신이 번복해달라는 그 단어 표현 자체를 충분히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번복을 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너 왜 거짓말하냐. 이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때는 그런 경우에 검찰이 당신 저 1심 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냐. 혹시 뭐 누구하고 접촉한 적 있냐. 저 사람한테 나 얘기 들었다. 그대로 밝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숨기고 거짓말로 하도록 회유한다지. 그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뭐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녹취록을 보면 됩니다. 진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서청원 의원이 8선 의원입니다. 예. 현역 최다선 의원이에요. 예, 예. 홍준표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예. 두 사람이 통화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녹음했다? 이건 이제 녹취록에 존재는 2차로 치고 예, 예. 이런 부분을 그 국민들이 자체가 조금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걸 일단 그렇게 그 부분에서 저는 참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로 두 사람의 그 논쟁 말의 수준도 문제지만 예. 저런 녹취록 자체도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서청원 의원도 그렇습니다. 아니 녹취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홍준표 대표가 9월달에 둘이 만났을 때도 예, 그때 예. 은근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또 지난번에는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은 공개를 해야죠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이용주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주 의원도 내가 알기엔 이렇다 당에서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한테 그냥 궁금증만 무슨 국민들 그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갖고 있으면 공개를 하라 이거죠. 예. 정확하게 공개를 해서 거기에 홍준표 대표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홍준표 대표는 다시 또 그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고 예. 이렇지 이걸 마치 지금 국면을 뭔가 이렇게 뭐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만 얘기를 자꾸 유력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 국민들한테 전 예의가 아니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녹취록을 저 서청원 의원이나 이용주 의원은 공개를 해라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내용을 알 수 없는 녹취록 얘기야 저희가 뭐 얘기해봐야 진짜를 보지 않은 다음에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이제 뭐 그건 그렇고. 자, 김성평 평론가 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인 정우택 원내대표가 사실은 최근에 발언을 보면 살짝 친박 쪽에 기우는 듯한 그리고 홍 대표가 좀 너무하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총이 열려서 두 의원,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 건의가 논의가 될 경우 예. 진짜 이게 제명이 시행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지금 보시죠. 아니 홍준표 대표한테 내놓고 네. 너 요청하면 우리 반대할 거야 이렇게는 얘기 못해요 지금. 어떻게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치에서. 예. 그렇지만 충분한 메시지는 주는 거죠. 의원총회로 가져가면 힘들 된다. 거야. 이렇게 충분히 그 메시지를 주는 거고 예. 그 메시지의 예. 뒷배가 녹취록과 연관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전혀 연관이 없는데 뭔가가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현재 그 그림으로 보면 친박들의 그 강력한 어떤 덫에 그 홍준표 대표는 확실히 걸려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국민의당은 그럼 왜 끼었는가? 국민의당의 입장도 사실은 불리한 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녹취록이 공개된다면 국민의당 측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청원 대표가 직접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부담이 적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분당되는 사태들이 왔을 때 훨씬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곳이에요. 사실 보수들의 표가 그 바른정당으로 갈 것이냐 국민의당으로 갈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안철수 대표가 계속 우클릭을 하고 있는 것과 의미심장하게 동일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합리적인 보수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의당으로 와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른정당과 감정적으로 굉장히 부딪히고 있던 자유한국당의 합리적인 보수 의원들은 분당 사태가 됐을 때 국민의당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당은 꽃놀이패를 하나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국민의당은 여론의 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는 형태로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또 판도들을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막 묶여 있네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이것이 정말 혀를 찰 일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녹취록이 정말 국민의당이 확보하고 있다면 지금 김성수 평론가 얘기대로 서청원 의원이 하는 것보다는 국민의당이 하는 게 부담이 적다라고 하지만 저는 글쎄요. 아니 예를 들면 정태현 변호사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제가 녹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정말 자기가 얘기를 해야지.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걸려서 여기서 얘기를 하게 한다?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저 부분은 빨리 본인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갖고 있으면 빨리빨리 공개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당이야 넉마가 되던 말던 말폭탄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협박 주고받고 있습니다. 결론이 뭘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계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당시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오간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항소심에 가서 윤석모가 진술을 번복하게 해달라. 단순한 협조 요청이 아니라 번복을 해달라고 명확히 말을 했어요. 이러한 전화 통화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저희 당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저희 당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검찰이 확보 못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당 이름만 가리고 들으면 다른 당 서로 경쟁당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대화 같죠. 지금 영상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을 겨냥해 감량이 안 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반면에 서청원 의원은 홍준표 대표를 겨냥해 원래 그런 사람이다. 정치를 더럽게 배웠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말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소종섭 전 시사단 편집장님. 네. 뭐 두 분 말씀하는 걸 가지고 저희가 왈가왈가 해봐야 시청자분께서는 아마 귀가 아프실 텐데 이제 그거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의 목적은 서청원 의원 그리고 최경환 의원의 친박해. 어떤 내용의 녹취록인지 한번 내보시죠. 얼핏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을 느꼈어요. 이런 사람하고 정치 같이 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그래 유치한 짓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8선이나 되신 분이 시작하면 후배한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협박이나 하고 그 해볼 대로 해보라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정확한 입장을 팩트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6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밑 팔아서 호가 호의했던 분들입니다. 탄핵 때는 숨어있다가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걸리니 이제서 나와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비겁합니다. 근심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내로남불식 대로 뭐 작은 개파로 줄어들더라도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은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뭔가
홍 대표의 결정적인 뭔가를 좀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를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태로 가면은 사실상 또 다른 분당이 될 수도 있는 상황까지 몰려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박들은 그게 분당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정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바탕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분명히 자유한국당과 비슷한 어떤 형태의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신들이 나간다면은 그 바탕이 사라질 수 있지만 남아서 그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면 오히려 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양쪽의 어느 쪽도 싫다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양쪽의 어느 쪽에든 기대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당 사태가 되거나 할 때 분명히 일정 정도 서로의 덩어리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 그 계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 자신들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밖에 나와가지고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관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도 그런 것에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 특히 친박들은 결코 핵심을 제명하는 거죠, 당에서. 이거 가능할까요, 진짜? 지난번에는 저는 좀 어느 정도 낙관적이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변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로서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저는 여기에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홍준표 대표조차도 퇴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로서는 이 상황을 뭐 그냥 보통의 수준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지나간 것 같고요. 자신으로서는 정말 이 대표직의 진퇴 문제 포함한 그야말로 일전불사의 각오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 일단 서청원, 최경환 의원 두 명이 완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런 상황에서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내일이나 모레 안에 좀 빠르게 어떤 본인의 어떤 강수를 좀 내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좀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빠르게 좀 가지 않을까. 또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실 계속 진흙탕 싸움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국민들은 이 지금 자유한국당 싸움을 보면서 혀를 차고 있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많은 의원들은 아니 홍준표도 싫고 서청원, 최경환도 싫다. 다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 대표로서도 뭔가 빨리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인 이 카드를 꺼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은 사실 두 사람의 저런 막말 폭탄들 때문에 너덜너덜했다고 한탄하는 많은데 김성수 시사평론. 친박도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이 굉장히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사퇴를 하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녹취록, 녹취 파일 이건데 친박의 반격 제대로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친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 아닌가 하는 그 소설까지도 한번 써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애초에 홍준표 대표가 될 때 당시에 친박에 묵인이 없었으면 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묵인을 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 아니었을까? 다시 말해서 뭔가 약점이 많은 홍준표 대표를 일단 대표로 뭐 용인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다른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친박이 최소한 그 명줄은 살아남아 있는 그런 형.